파랑 사이 위에 두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잘 안 나왔는데 자 여자아이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가져와 보렴 해서 걸어놨더니 온통 핑크핑크야. 남자아이한테 네 물건을 다 가져와라 해서 늘어났더니 온통 파랑파랑인 거야. 이미 성고정관념이 있는 거지. 여자면 역시 핑크고 남자는 블루지 파란색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시작해 봅시다. 쇼핑몰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면서 가정해 봅시다. 아동복점 10군데 들러 가게마다 점원에게 다가가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다고 한다.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인가요? 라는 질문을 몇 가게에서나 받는지 세어본다. 한나절 동안 이 실험을 하면 백발백중의 비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어느 아동복 가게에 가든 남자예요, 여자예요? 라고 반드시 물어본다고. 그 점원들은 어때요? 체크.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자, 여자를 색깔로 나누고 있어. 일단 남자, 여자 나누고 걔네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보고 있어. 밑으로 내려가죠. 어린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색상 코드는 색상 코드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거다. 아, 그래? 오래된 줄 알았더니. 사회학자 조 파올레티에 의하면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5살 난 아이들까지도 다소 중성적인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19세기 후반만 해도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흰색 드레스를 입혔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밑줄 색상 코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어린아이들의 의복이 색상에 도입되면서 오늘 분홍파랑이라는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가 적용되고 있지만 요게 핵심어래요.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는 뭐다? 분홍파랑. 이 규칙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얼마? 50년. 이거 오래 걸린 거 아니야. 한때 분홍색은 남자아이들의 것으로 선호되었다. 왜? 열정, 용기, 확고하고 강한 빨강에 가까운 색이었기 때문이다. 한때 분홍색은 남자아이들. 왜요? 열정과 용기를 사용하는, 상징하는 확고한, 강한 빨강에 가까워서. 오히려 섬세하고 얌전하고 믿음과 평온의 상징인 파랑이 여자아이들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자체가 이미 색상 코드지.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지금의 관습,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이라는 색상 코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호는 색상 선호는 너무 깊이 배어져 있어서 심리학자와 저널리스트들은 이 성별에 따른 색상 선호의 유전적 진화적 기원을 의심한다. 사람들이 너무나 남자, 여자,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 이거에 완전히 꽂혀서 너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설마 유전적이고 진화적인 건가? 이거 남자애들 파란색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 이거 진짜 인류의 초기까지 건너가야 되는 건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대. 예를 들어 예시. 몇 년 전 호주의 한 신문 기사는 분홍공주 현상의 기원을 다뤘습니다. 일단 정지, 왼쪽으로 잠깐 오셔서 아동복점 점원들이 아이의 성별을 묻는 이유는 뭐예요? 성별에 따라 어울리는 색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어울리는 색상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에 볼게요. 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릴 적 당시 남자예요. 일반적으로 입었던 옷차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 드레스 입고 있었어. 이렇게.
기자는 어린 딸을 분홍 세계에서 끌어내려고, 야, 딸, 너 분홍색 쓸 필요 없어. 딴 색깔 써도 괜찮아. 실패한 어머니의 일화를 언급하고 어쩌면 그녀의 딸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건지도 모릅니다. 딸한테 너 이제 오늘부터 분홍색 안 써도 되니까 너 사고 싶은 물건 색깔 네가 골라봐 그랬는데도 분홍색을 고르더래. 그래서 이거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나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 여자아이들에게는 2살이 되면 갑작스럽게 피어나는 분홍공주 유전자가 존재할까? 2살이 되면 갑작스레 피어나는 분홍공주 유전자? 뭐 실제로 이런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아동심리학자 마이클 카그레그 박사에게 이에 대해 소견을 묻는다. 아동심리학자 마이클 카그레그 박사에게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인용. 자신이 현재 쓰고 있는 글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박사는 여자아이들이 분홍색을 좋아하는 까닭은 그들의 뇌가 남자아이들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머, 마이클 카그레그 박사는 여자아이들이 분홍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다? 뇌의 구조.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요인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거다. 그냥 여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핑크색 좋아하게 돼 있어. 뇌가 그래. 하지만 파올레티에 따르면 요 사람에게 따르면 이런 생각, 어떤 생각, 색상 코드는 생물학적 요인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이들의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이 간과되어 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2살이 넘은 아이에게 치마를 입히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요인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 이전에도 남자아이한테 치마를 입혔다라는 건 유전적인 게 아니야. 인류 진화론적인 게 아니야. 뭔가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야. 이에 아동심리학자들은 성 구분은 학습될 수가 있고 꼭 그래야 한다라고 말한다. 남자 여자 구분은 해야 돼. 그리고 그거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즉 성의 역할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 그 성학습 구분이 학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유아부 패션을 바꿔놓았다. 가르치면 되는 거야. 성 구분에 대한 학습. 성 역할이 바뀌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유아복 패션을 바꿔놓았다. 다시 말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색상 코드는 어린아이의 성구분 학습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생각을 했어.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애, 여자애, 너네는 남성, 여성 성이 달라라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애들 눈에 띄게도 남자, 여자 구분을 지어줬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색상 코드가 나타나게 된 거야. 오늘날 그 본래의 목적은 희미해졌습니다. 그 본래의 목적의 내용은 뭐예요? 그 본래의 목적. 어디가 있어? 요거지. 성구분에 대한 학습. 성구분에 대한 학습. 요게 그 본래의 목적이지.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색상 코드는 아이들의 관심을 성으로 이끄는 다른 습관과 함께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원래는 남성, 여성 구분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옷 색깔을 바꿔놨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니래. 됐을까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19세기 후반에는 중성적인 흰색 드레스, 색상 코드 없었지. 20세기 초 남성은 분홍, 여성은 파랑이란 색상 코드는 존재했지만 지금과는 달라. 20세기 중반 이후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분홍이라는 색깔 코드가 자리를 잡았었다. 즉, 색상 코드는 따지면 어떻게 진화론적인, 인류학적인, 유전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됐을까? 석재, 당신이 좋아하는 옷 색깔은 무슨 색이니? 검은색? 저도 검은색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올 여름엔 노란색 티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분홍이란 색상 코드를 내가 봤었을 땐 그거 유전적 진화적인 거다. 아니다. 사회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사회학습의 결과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현재에는 본래의 목적이 희미해졌다. 그냥 관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전부 다 오른손인가? 네. 한 분은 왼손이죠. 관습적으로 왼손잡이의 아기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입히고 분홍색 담요 덮이고 아기 방을 분홍빛으로 장식합니다. 왼손잡이의 젖병, 턱받이, 고무, 젖꼭지, 그리고 큰 다음에는 컵, 접시, 도시락, 책가방까지 모두 분홍색, 보란색, 나비꽃 요정으로 장식되어 있어. 부모들은 왼손잡이 아기의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는 경향이 있고 머리카락이 너무 짧을 때에는 머리핀이나 리본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게 뜬금없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뭐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아니에요. 자, 다시 왼손잡이한텐 뭐 해줘?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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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나비꽃 요정, 머리카락 기르게 하고 머리핀, 리본을 사용해줘. 왼손잡이는 여자아이를 뜻하는 거구나. 됐을까요? 그러면 또 위에다 써야지. 왼손잡이, 여자아이. 한편에 오른손잡이들의 아기는 분홍색이 없어. 분홍색 장신구나 장신감을 가질 일도 없고 파란색이 인기 생각이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분홍색이나 보라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색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분홍색, 보라색 제외하고 모든 색. 오른손잡이의 물건은 자동차, 스포츠 장비, 로켓, 나비꽃 요정이 없어. 오른손잡이의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짧게 유지되고 장신구를 쓰는 일도 별로가 없어. 그러면 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왼손잡이 여자아이, 오른손잡이 남자아이라고 확인해 놓고 여자아이에겐 분홍색 꽃나비 요정, 남자아이에게는 파란색 로켓 자동차,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무슨 얘기? 여자아이를 대하는 사회적 관습이 이렇습니다. 다음, 남자아이를 대하는 사회적 관습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다음, 한 사회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옷과 머리 모양과 같은 표시를 사용해 그 두 부류의 아이들과 어른을 구분하는데 금방 능숙해집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오른손 왼손잡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 이러한 구분에 대해 너무 호들갑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 밑줄 무언가 근본적인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 사회적 관습이 지속되는 겁니다. 너무 엄마 아빠가 나한테만 파란색 옷만 사줘.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분홍색 옷만 사줘. 이거 뭔가 이유가 있구나.
거기에 길들여져서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라.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잘 쓰는 아이를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로 비유한 거고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색상, 그려진 물건, 머리 모양, 장신구로 성을 구분합니다. 아이들 주변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옷이나 머리 모양, 장신구로 성 표시가 되지 않는 아기나 아이가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머리카락의 길이, 제가 하고 있는 장신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보자마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다고. 어른들은 계속해서 그, 그녀, 남자, 여자, 소년, 소녀와 같은 말로 성을 구분합니다. 오, 언어를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도 성을 구분합니다. 즉, 성을 구분하는 건 사회적 관습에 의한 겁니다. 사회적 관습으로 성을 구분해 옵니다. 이런 거겠네. 자, 다시 밑에 마무리죠. 이처럼 아이들은 옷, 외모, 언어, 색깔, 분리, 상징과 같은 관습으로 지속해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을 강조하는 세상, 성을 구분하는 관습이 있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사회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 함께 나오는 게 뭔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지금도 여전히 꽤 오래된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and 어떤 거? 이런 현상이,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듯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네요. 앞으로 넘어오셔서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푸시는데 3분만 드릴 건데 25페이지 먼저 한 번 더 보고 푸실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성에 대한 구분은 유전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 사회적, 관습적인 거다. 1번 남자아이가 파랑을 선호하고 여자아이가 분홍을 선호하는 것은 유전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관습적인 특성 때문인 거지. 한때 분홍색은 남자, 파란색은 여자아이에게 어울리는 색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너무 좋죠. 요거는 언제였었을까? 그렇죠. 옆에다가 쓸까? 20세기 초에. 색상 코드는 원래 성 구분을 배우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거 맞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오늘날 성을 구분하는 관습은 무엇으로 성을 구분해? 옷, 외모, 언어, 색깔, 상징 등으로 구분해. 됐고요. 밑으로 내려오자.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대하는 사회적 관습. 왼손잡이는 여자, 오른손잡이는 남자.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오른쪽 살펴보러 갈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 파올레티가 조사한 색상 코드에 대한 연구입니다. 알맞은 단어를 골라봅시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남자아이는 분홍, 여자아이는 파랑을 권장했고 아이의 눈동자나 머리 색깔에 어울리는 색상을 권하는 등 오늘날과 다른 색상 코드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들어서서 다시 중성적인 옷이 유행을 했고
1980년대에 매출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성별 차이를 극대화하는 것. 같은 제품을 성별에 따라 판매하면 제품이 2배 오르니까 주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떠오르며 남성은 파랑, 여성이라는 색상 코드가 자리를 잡았다. 자본, 경제적인 이유도 있구나 하겠네.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은 의도된 거였었어. 오늘날의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분홍이란 성에 대한 색상 코드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괜찮나요? 특히 경제적인 이유를 통해서 됐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글은 설명문이고요. 논박적이고 예시적이고요. 무엇?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무엇에? 성별의 구분은 유전적인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 반박하는 글이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습, 꼬불꼬불 밑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서 뒷받침하고 자신의 설명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성별에 따른 사회 관습을 여러 측면의 예를 들어 제시합니다. 예시가 있어요. 오케이. 앞으로 넘어오셔서 꼽살이 끼어있는 6문제 3분만 드릴게요. 시작! 확인해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분홍색이 남자아이의 것으로 선호된 적이 있다. 그렇죠? 한때 파랑은 열정과 용기는 빨강이지. 2번 틀렸죠? 분홍, 파랑 색상 코드는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야. 19세기 후반까지는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가 없었지. 일부 사람들은 성별에 따른 색상을 유전 진화적 기원으로 인식한다. 옆에다 쓸까요? 하지만 글쓴이는 아니야.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2번, 이 글의 서술 방식, 글쓴이의 경험 아니죠. 통념에 반박하고 있는 것도 딱히 아니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다? 딱히 그렇지는 않죠. 전문가의 견해 인용한 거 오케이. 이해를 돕고 있다. 괜찮. 대립되는 이론 있어. 통합하지는 않았어. 가정된 상황에 대해서 맨 위에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예측되는 결과를 제시해서 관심을 유도한다. 오, 그럴듯한데 이런 얘기 왜 할까? 궁금하잖아요. 궁금. 밑으로 넘어오셔서 밑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죠. 3번 기억 볼게요. 기억 어디 밑줄 그어져 있어요? 이런 생각, 어떤 생각? 남자, 여자, 아이 뇌가 다르다. 5번 생물학적 요인. 뇌의 이 사람은 뭐라 그랬지? 뇌의 구조. 이거에 대해서 해당되죠. 다음 4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왼손잡이 여자아이들, B는 오른손잡이 남자아이들. A의 부모는 분홍색 잎입니다. A는 아이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르게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파란색만 받아들인다? 그거는 아니야. 분홍색이랑 보라색만 아니면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 파란색만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분홍, 보라만 아니면 오케이. B, 남자아이들은 자동차가 그려져 있고 A는 여자아이, B는 남자아이다. 됐어. 답은 3번. 뒤로 넘어오실까요? 5번 성별에 따른 관습 짓기와 관련 짓기 어려운 것은 소녀, 그녀, 아가씨, 여류 작가 3번이죠. 선배라는 말에는 남성, 여성이 구별이 없지. 옆에 6번 볼게요. 니은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남성, 여성 구분하는 게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정답은 3번. 성을 구분하는 관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됐고, 성차에 관한 과학적 신념이라고 나와 있고요. 잠시만요.